안녕하세요. GSN입니다. 오늘은 또 책을 또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라클 브레인 푸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마 나이두라고 하는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전문 요리사이기도 하고요. 영양 전문가예요. 이분이 쓴 책이고요. 제가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요. 저 우울증인데 우울증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황장애인데 음식이 좀 도움이 될까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딱히 알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 비타민, B군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만 좀 드렸었는데 이게 정리된 책이 나와서 최근에 이게 아마 8월 달에 발간된 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브레인 갓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뇌와 장 체계라는 뜻인데요. 뇌하고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인간은 수정란, 세포 하나에서부터 분화를 해 나가잖아요. 처음에 인간의 분화 과정을 살펴보면은 뇌와 장은 같은 세포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는 신경 능선 세포라고 불리는 특수한 세포로부터 형성이 되거든요. 이 세포들은 발달 중인 배아의 내부, 그러니까 내장이 존재하는 내부를 광범위하게 이동하면서 내장에 분포하는 장신경계라고 불리는 체계를 형성을 합니다. 장신경계는 1억에서 5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를 포함하는데요. 신체에서 가장 거대한 신경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신경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얘기는 뇌와 장의 기원이 되는 세포가 똑같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체내의 의사소통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모든 의사소통은 화학작용입니다. 화학물질이 주고받고 세포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장에서 생성된 화학물질 역시 약에 들어있는 화학물질과 같은 방식으로 뇌에 도달을 하거든요. 또 뇌에서 생성된 화학물질도 동일한 방식으로 혈관을 통해서 장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양방향 소통인 거죠. 뇌하고 장은. 이런 화학물질은 뇌의 주요 신경계에서도 생성이 됩니다.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 교감, 부교감 신경으로 구성된 자율신경계,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부신으로 구성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이에 속합니다. 중추신경계는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과 같이 기분을 조절하고 사고와 감정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화학물질을 생성해요. 세로토닌이 제일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세로토닌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의 뇌에 부족한 주요 화학물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장 연결 축을 통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세로토닌의 세로가 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세로토닌이 가서 붙어서 작용하는 수용체의 90%는 뇌가 아니라 장에 위치해요. 나머지 10%와 나머지는 뇌랑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이 세로토닌 수용체의 90%가 뇌가 아니라 장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떨어졌던 거 생각해보면 금방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율신경계의 핵심 기능은 신체적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투쟁 도피 반응을 조절하는 게 주 역할이거든요. 본능적인 위험 대응 체계로 안전이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몸 전체에 호르몬이나 생리 반응을 폭발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일을 해요. 여기서 장은 특히 아드레날린과 노아드레날린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 투쟁 도피 반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은 스트레스 대응 체계의 또 다른 핵심 영역인데요. 이 축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고 코티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코티솔 분비를 자극하는데 코티솔은 신체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키워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추가 에너지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 상황이 지나가면은 코티솔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요. 장은 코티솔 분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몸이 스스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와요. 건강한 신체에서는 이런 뇌의 화학물질 덕분에 뇌와 장이 자연스럽게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잘해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해서 둘의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기면 뇌와 장의 균형은 어그러지겠죠. 중요한 화학물질의 수치가 정상을 벗어나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장내 보호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호 장벽의 면역작용이 망가지면 뇌까지 전달돼서는 안 되는 대사물질과 화학물질이 뇌에 침입해서 힘든 상황이 옵니다. 화학적 불균형을 교정하고 뇌와 몸이 질서를 바로잡으려면은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교하게 설계된 약이 필요하다고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아주 맞는 말이죠. 한 거의 80년, 100년에 가깝게 이 정신과적 약물들은 발달해 왔는데요. 이 정신과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약물이 그런 목적의 약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주요 우울증에 대항해서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현대의 정신건강에서 다루지 못한 미지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논의라는 그것이 이 책 저자의 핵심 주장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떤 정신과적 문제에서는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고 피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볼게요.